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4회차 청소년 상담사 상급 집단 상담의 기초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후반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에서 마지막 60번 문제까지고요. 전반부 15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어려운 문제가 더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문도 좀 길고요. 1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는 코리의 집단 발달 문제 단계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리라는 학자가 이 집단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데 코리가 또 이야기한 집단 상담의 이점 이런 것도 있고요. 집단 발달 단계 중에서 작업 단계가 나왔습니다. 작업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의 응집력이라든지 협동, 그 다음에 역동성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작업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집단 상담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이 콜이라는 학자는 집단 발달 단계를 예비 단계, 그 다음에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전환 단계, 우리가 과도기로 배운 거 있죠. 전환 단계, 그 다음에 작업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제시를 한 사람인데 그중에 작업 단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적절한 행동 모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집단 상담자가 적절한 행동 모델이 되어서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상담자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집단원의 사고나 정서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 이게 이제 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있겠죠? 맞습니다. 집단원의 공통된 주제,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앞에? 네, 문제의 일반화입니다. 문제의 일반화. 자, 나만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요. 따라서 집단원의 공통된 주제 이런 걸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작업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집단원이 상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목표 설정을 작업 단계에서 할까요? 그 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이 목표 설정은 바로 초기 단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다음에 전환이 있고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 설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집단원이 깊은 수준의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깊은 수준의 자기 탐색은 이 작업 단계를 통해서 함으로써 집단원 개인의 문제 해결, 즉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깊은 수준의 자기 탐색이다.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4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는 이제 학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쭉 보면 한 집단 상담 이론이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 보면 한 집단 상담 이론이 하나의 집단 상담 이론이 두 문제 이상 나오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아들러의 집단 상담인데요. 아들러의 집단 상담을 우리가 개인 심리적 집단 상담, 개인 심리적 집단 상담이라고 하죠. 개인 심리 이론의 학자가 누구죠? 알프레드 아들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재정향 단계가 나왔습니다. 재정향 단계를 뭐라 하죠? 네, 재교육이라 합니다. 재교육. 우리가 아들러의 과정이 있잖아요. 관계 형성이 1단계, 개인의 역동성 탐색이 2단계, 그 다음에 통합 및 요약 단계가 3단계, 그 다음에 재정향 단계, 재교육 단계가 마지막 4단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정향 단계는 재교육, 마지막 단계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수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새로운 결정이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재교육을 우리가 새로운 결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결정이 중요한 단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해서 실행한다.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해서 뭐한다? 실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행 단계라고 하잖아요. 대안을 선택해서 그 대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교육 단계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하고 실행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번에 목표가 수정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목표가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방식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방식 이면, 내면에 숨겨진 동기. 자,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은 개인 역동성 탐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 역동성 탐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자, 단계로 말하면 2단계가 되겠습니다. 개인 역동성 탐색. 여기에서 이제 행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루어 주는 것이다. 아들러는 이러한 동기를 조금 더 강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동기, 우리가 이제 개인 역동성 탐색에서 초기 기억의 회상이란 게 있습니다. 초기 기억의 회상. 자, 초기 기억의 회상을 통해서 이 개인,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지만 집단 원 개인이 있잖아요. 그 개인의 초기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그 행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집단으로 행동하는 방식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탐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4번 집단원이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뭐한다? 버린다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교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재정향이 재교육과 같은 말. 마치 뭐뭐인 것과 같은 행동지향적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 제가 실행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안을 실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실행하는 것은 대개 행동지향적 기법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이런 기술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지향적 기법을 자주 쓴다는 것이 바로 재정향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아들러의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에 해당됩니다. 재정향 단계 문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 기존의 기출문제 보면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박스형의 문제로 출제된 바도 있다는 것도 정리해 드립니다. 4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4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는 여러 가지의 집단 상담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론적인 접근하고 구성 요소, 이 구성 요소를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자,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입니다. 틀린 것 찾아라 이 말인데요. 자, 심리극의 요소가 있죠, 여러분. 주인공, 보조자 뭐 이런 것들이 요소 중에 하나라고 배우셨잖아요. 네, 연출자가 있어야 됩니까? 관객이 있어야 되죠.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 심리극의 요소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현실 치료는 선택과 접촉이나요? 아닙니다. 선택과 접촉이 나오면 게슈탈트 치료가 됩니다. 형태주의 치료라고 하는 게슈탈트 치료입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도 그 내담자, 즉 집단원이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고요. 이 접촉은 환경과의 접촉입니다. 이 접촉은 환경과의 접촉.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주기에 보면 접촉이란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에서 강조하는 거고요. 글래서의 현실 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선택이란 게 있어요. 선택 이론. 그 다음에 통제가 들어가야 되죠. 선택과 통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현실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고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선택이론, 통제이론이 현실 치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교류 분석은 각본이라고 하는 것과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는 뭐예요? 인정자극입니다. 인정자극.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루만짐, 스트로크. 자, 이것이 인정자극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이 해석하면 정신분석이고 속어 모델링 하면은 행동주의 집단상담과 연관성이 있겠죠.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4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집단상담 이론을 딱 배우는 순간 거기 안에 많은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개념들을 연결하시면 돼요. 앞에 아들러가 있었습니까? 아들러는 열등감, 우월성 추구, 사회적 관심, 생활 양식, 출생 순위에 따른 특징 이런 것들이 다 아들러와 연관성이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알아놓으면 이런 문제 한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도 별표를 쳐주시고요.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상담 이론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인간 중심 상담 나왔죠. 인지행동 치료 나왔습니다. 현실 치료, 행동주의 상담, 교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상담 이론하고 집단 상담의 기초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은 수용과 이해 이런 거 강조한 거 아시죠? 인간 중심 상담, 수용적인 존중해라, 공감적인 이해해라, 진솔성, 일치성 보여라, 수용적 존중해라, 공감적 이해해라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인지행동 치료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포함한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 이게 리네한의 치료법인데요. 리네한. 자, 리네한의 치료법에 변증법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인지행동 치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해설을 잘 달아드렸는데요. 이 변증법 행동 치료의 핵심이 나오죠. 중간 지점의 두 번째 패러그램에 보면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행동적, 감정적, 인지적 양식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변증법 행동치료, 리네안의 변증법 행동치료였고요. 이것은 인지행동치료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고요. 현실치료는 비활동적이고 비지시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치료는 내담자의 책임성 있는 행동, 즉 행동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적이다, 지시적이다라고 해야 돼요. 활동적이고 지시적이다. 활동적, 지시적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동주의 상담에서 행동 시연이 있습니다. 행동 시연은 사회성을 기르는 데 유용하나요? 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말하는데 대인관계 기술에서 행동 시연.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 시연 중에. 자, 그러한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을 기르는 데 유용합니다. 자,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은 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보고 자율성 성취, 이게 중요한 거죠. 교류 분석 상담의 목표에 보면, 목적에 보면 자율성 성취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자율성, 그러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교류 분석과 연관성이 있다. 교류 분석은 개인의 어떤 자아 구조 상태를 먼저 분석을 하죠. 자, 물론 관계 형성 1단계지만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교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생 각본 분석을 합니다. 인생 각본 분석을 각본 분석이라 하는데 부적절한 잘못된 이 생활 각본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각본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각본을 형성할 때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원조하는 것이 교류 분석 상담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봅니다. 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자, 어른자, 성인자가 있는데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자아 상태만 보더라도 이 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현실 치료는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지시적인 그러한 형태가 바로 현실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인간 중심 상담은 뭐죠? 비지시적 상담입니다. 인간 중심은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49번의 답을 3번으로 처리했습니다.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0번 문제는 인간 중심 상담에서 집단 상담자의 일치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치성 하면은 인간 중심 상담이니까 인간 중심 상담의 세 가지 요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치성은 개방성이다, 진실성이다, 진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에게 어느 정도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경험과 관련하여 현재에 집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치성이라고 하는 거,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경험, 현재 경험, 그리고 현재에 집중한다. 네, 맞아요. 높은 수준의 자각을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집단 상담자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 노출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노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각, 자기 자각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신뢰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집단원과의 인간적인 만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게 인간중심 상담이에요.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집단원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한다. 여러분, 집단원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이 일치성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노출이라고요. 상담자의 자기 노출이에요. 따라서 집단원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문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여기 50번 문제는 문장의 뉘앙스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몇 문제씩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차이, 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런 실수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5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51번 문제 들어갑니다. 51번 문제는 청소년 집단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입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인간적 능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심리, 발달에 대한 이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환경에 대한 이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주변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자질이 되겠죠, 자질. 그 다음에 역할극, 다양한 매체 활용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기법이잖아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매체는 시청각,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 집단 상담자가 이런 거 활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상담자입니다. 상담사. 모두 다 능력과 자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기 보면은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어디 있어요? 이론서에 보면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 이러한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의 능력과 자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인간적인 능력 그러한 것들도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상담 이론에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52번 문제는 청소년 집단원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상담 이론에도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집단 상담에도 이런 게 나와요. 자, 쉬워요. 어렵지 않고요. 부모나 교사에 의뢰된 경우 상담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 표출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겠죠. 청소년들은 그렇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나요? 아니요. 우리 발달심리에서 배웠어요. 청소년은요, 피아제로 말하면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갑니다.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고 경험에서 벗어난 논리적 추론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형식적 조작기이지만 논리적인 추론 능력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추론은 되게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 다음 연령 단계에서 많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에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지만 경험에서 벗어난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상담 동기가 낮은 경우 끊어요. 자, 동기가 낮다 그 말이죠. 장시간 진행되는 자기 탐색 활동에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네, 맞습니다. 동기가 낮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관심을 갖고 끊어요. 관심의 변화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의 변화 속도. 자, 이 A에 관심이 있다가 B로 딱 옮겨가는 그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시다발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기성세대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왜곡된 기대로 인해서 성인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은 상담 이론에도 출제가 됩니다. 상담 이론에도 청소년 내담자 특징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이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52번의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 때인지 아시죠? 이건 아동기 이야기입니다. 52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5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자기 성장이 힌트가 되겠네요. 별표 자기 성장 집단 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청소년 내담자를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자기 성장하면은 쉽게 말할게요. 성장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성장 집단 상담이니까 성장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 집단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자아를 향상시킨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 내담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에 적합하다면 이 자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가치관을 명료화하려고 하는 또는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청소년 내담자에게 적합한 집단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성 정신증이 있네요. 급성 정신증은 치유를 해야 되겠죠.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상담을 받아야 돼요. 집단 상담보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상담이 좋겠고, 자, 기억 탈락입니다. 니은 자살 충동 등 극도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있다. 그럼 여기는 위기 상담을 해야 되겠죠. 위기 상담인데 개인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자, 니은도 탈락. 디귿 정체감 혼란이 나왔어요. 정체감 혼란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성장 집단 상담이 중요하겠죠. 자기 성장을 위한 집단 상담에 적합할 것입니다. 정체감 혼란이니까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고요. 편집증적이래요. 의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청소년이래요. 그러면은 치유가 필요하겠죠. 치유인 개인 상담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 하시면 되고요. 자, 리을도 탈락입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적합한 것은 디귿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53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5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지문 길죠. 54번 문제 별표.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거 잠깐 봤었는데요. 청소년 집단원의 부적절한 행동, 이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 방법,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 집단원인데 쉽게 말하면 적대적 태도 보인다, 독점한다, 사실적 이야기 늘어놓는다, 질문 공세, 충고한다. 자, 이렇게 5가지 모두 다 문제 집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적대적 태도 보겠습니다. 집단원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적대적인 집단원으로 하여금 자기 비판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상담자가 자, 적대적인 집단원이 있어요. 그러면 적대적인 집단원을 자기 비판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올바른 대처 방법이냐고요? 아니죠. 자, 집단원 간의 피드백까지는 좋아요. 집단원 간의 피드백을 하고, 자, 여러분, 이 집단원이 당신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지금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에게 다른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피드백. 자, 그러면 적대적인 집단원은 다른 집단원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겠죠.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대적인 집단원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적대적인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잖아요. 무엇인지 탐색하라. 자, 적대적인 집단원에게 다른 집단원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대적인 집단원이 왜 적대적인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탐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나가야지 자기 비판의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들어갑니다. 독점하기.
독점하는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배제하고 관찰한 사실만을 알려준다. 네, 좋은 거죠. 자, 독점하는 행동을 지금 어떤 청소년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 배제하고 판단을 배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찰한 사실, 집단 상담자가 관찰한 사실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적인 이야기 늘어놓기, 집단 안의 역동에 참여하여. 여러분 사실적인 이야기 늘어놓기는 바깥의 이야기를 가져온다든지 옛날 이야기 한다든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집단 안의 역동에 참여하여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아, 밖에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집단 안의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네, 여기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현재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자가 이야기하자 그 말이고요. 질문 공세입니다. 질문 속에 포함된 핵심 내용,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이 있을 건데 그것을 자신을 주어로 해서 직접 표현해 보도록 권유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질문 공세를 할 때 질문이 너무 많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하되 자신을 주어로 해서 표현해라 라고 했어요. 자신을 주어로 해서 자기 표현을 이걸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표현, 자기 개방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되게 질문 공사할 때 상대방을 주어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주어로 해서 하게 하는 것이 상담자의 좋은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충고하기. 충고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하게 하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반영해 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반영해 준다라고 하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충고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언을 많이 해주는 사람. 그러면은 그 충고하는 집단원에게 충고를 하게 되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탐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상담자가 리플렉션을 해주는 거죠.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고하는 청소년 집단원은 내가 너무 조언 위주로 충고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반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상담자의 대처 방법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4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지문이 좀 길지만 이렇게 문제 집단원의 어떤 사례 문제가 앞에 있었잖아요. 사례 문제도 좋은 문제고 여기 있는 대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집단 상담자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냐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 패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4번 문제 해결했고요.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5번. 자, 55번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기출문제에서도 보고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청소년 집단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적용한 집단 기술입니다. 기술. 자, 이렇게 지문이 길 때는 먼저 이것부터 보자 그랬죠. 연결하기, 모델링, 구조화, 차단하기, 질문하기.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게 연결하기하고 차단하기잖아요. 1번과 4번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 반 애들이랑 공놀이를 했는데 미영이가 나만 빼놓고 다른 애들에게 공을 패스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힌트입니다. 자, 미영이가 나만 빼놓고 다른 애들에게 공을 패스해 주는 거 이제는 미영이랑 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영희가 말합니다. 상담자입니다. 그래, 지난 회기 때 철수도 다른 친구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철수도 친구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대요. 그러면 이 상담자가 쓴 게 뭡니까? 연결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또 철수가 이야기해요. 봐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반 애들이랑 같이 축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애들이 나한테는 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작고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그랬던가 봐요. 속상했어요. 앞으로도 같이 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영희와 철수 이야기에 공통점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뭐 하고 있느냐?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문 보십시오. 영희와 철수는 같은 반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무척 속상했겠구나. 그래서 너희 둘이 반 친구들과는 다시는 놀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되었구나 라고 했어요. 이 자체가 바로 이제 영희와 철수를 링킹. 뭐합니까? 네, 연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부분 아니고 모델링 구조와 차단하기, 블로킹 앞에서 배웠죠? 질문하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답은 1번이 되고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56번 문제. 자, 56번 문제 별표를 쳐주시고, 자, 보시면 또 5개 세팅됐어요. 5개 세팅됐는데, 자,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사례가 아니에요. 사례가 아니라 개념입니다. 자기개방, 보편화, 구조화, 요약하기, 초점 맞추기가 있습니다. 5개가 기술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집단 역동에 방해가 되는 집단원의 의사소통에 직접 개입하여 역기능적 행동을 중지시켰다. 뭡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차단하기입니다. 차단하기입니다. 자기개방 아니에요. 자, 보편화입니다. 집단원이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유사한 별표, 비슷한 그 말이죠. 감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편화예요. 문제 일반화라고 했었죠. 자, 집단원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제와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뭐한다? 집중한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도록, 집중하면서 이야기하도록 독려하는 거. 이게 바로 5번에 있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점화라고 하는 거죠. 초점 맞추기입니다. 구조화 아닙니다. 네 번째, 집단원이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에 접근하여 지각하고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도록 한다. 집단원이 표현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게 요약하기입니까? 요약하기는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는 1번 자기개방이 되겠습니다. 자기개방이 됩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개방이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집단 참여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한계. 집단 참여에 필요한 규정이라든지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준답니다. 우리가 집단 상담의 초기 단계 때 많이 하는 게 뭐죠? 구조화입니다. 상담의 구조화에서 배우셨죠? 구조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구조화입니다. 오답 노트 해드렸습니다. 1번 차단하기, 3번 초점 맞추기, 4번 자기개방, 5번 구조화입니다. 자, 답을 해결했고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의 답은 2번이고요. 보편화, 문제 일반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7번 문제 공동상담자가 있습니다. 공동상담자, 상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공동상담자라 합니다. 집단을 운영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한 문제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동상담자 문제고요. 집단원에게 보다 다양한 역할 모델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나요? 네. 역할 모델링을 집단 상담자들이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다양한 역할 모델링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장점. 집단원의 전이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단원의 전이 우리가 이제 상담자가 1명일 때보다 2명, 3명일 때 전이란 거 배우셨잖아요. 정신분석에서. 이 집단 상담자가 과거에 어떠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대상자다. 집단 상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무의식의 것이 나오는 과정이 전인데 그러한 상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이가 촉진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상담자의 소진 발생 가능성이 감소되죠. 번아웃이 덜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담자 서로 간의 집단 운영 방식과 전략을 관찰함으로써 전문성이 신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담자 서로 간에도 운영 방식, 전략 이런 거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초보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문적인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성 신장되고요. 집단원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상담자가 상충하는 접근과 전략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두 상담자가 상충하는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일관성 있는 또는 일치된 접근과 전략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동 상담자는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충적인 접근 전략을 쓰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는 또는 일치된 접근과 전략을 쓰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집단원에게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됐죠?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7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대신 공동상담자 문제는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5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8번 문제 상담자가 청소년 집단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쉽습니다. 1번부터 딱 보입니다. 집단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경우 훈련받지 않은 기법을 적용한다. 자, 우리 상담사의 윤리 강령에 보면 훈련받은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훈련받은 기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비윤리적인 거예요. 자, 1번 탈락. 집단 내 갈등이 발생하면 다루던 주제를 잠시 미루고 갈등을 먼저 다룰 수 있겠나요? 네, 당연하죠. 갈등이 발생했으니까. 자, 상담을 시작할 때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인지시킬 필요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위험 요소. 자,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 개인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상담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집단 상담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상담 내용을 녹화할 때 집단원에게 녹화한 자료의 용도를 알리고 당연히 사전 동의 받아야 됩니다. 녹화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58번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상담의 윤리가 나오죠. 그 윤리를 물어보는 문제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59번 문제 들어갑니다. 59번 문제는 침묵하는 집단원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집단원은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침묵하는 집단원, 침묵 다루기 기술이 있어요. 침묵 다루기 기술이 있습니다. 자, 침묵 다루기 기술은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항하는 성원이, 저항하는 집단원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항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침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저항 때문에 침묵한 거니까. 자, 두 번째, 무엇인가 생각을 하려고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침묵한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침묵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침묵하는 집단원에서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침묵 이면에 끊어봐요. 숨겨진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라고 했어요. 자, 침묵을 왜 하는지, 침묵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회기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침묵의 경우는 적극 개입해서 집단 활동을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회기에 대한 준비 부족이 나왔습니다. 자, 회기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집단원이 뭐한다?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회기 준비 부족 때문에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집단 활동을 유도해야 되겠죠. 상담사가 집단원의 침묵 행동을 조장할 수 있죠. 상담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집단원이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담사가 이 집단원 침묵의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상담자 자신을 탐색해 봐야 될까요? 네, 이럴 땐 상담자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집단원이 침묵하는 집단원에 대해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취하지 않도록 개입해야 됩니다. 자, 됐죠? 마지막 5번. 집단원이 집단 역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침묵을 다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침묵은 다루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침묵을 다루어야 집단의 역동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침묵 다루기로 집단 역동에 도움을 준다. 자, 이렇게 지문이 나와야 돼요. 집단원의 침묵을 다루어 주는 기술을 사용해서 집단 역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단의 침묵을 다루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5번이 잘못되었습니다. 59번 문제는 침묵하는 집단원인데 침묵 문제도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상담 이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여기 집단 상담에 출제가 됩니다. 따라 집단 상담의 기초에도. 그래서 침묵에 대한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거 저항하고 침묵 중에 침묵이 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침묵 다루기 기술이 있다 그랬습니다. 침묵을 다루는 것이 집단 역동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60번 문제 별표. 자, 60번 문제는 청소년 집단 상담의 발달 단계별 상담자의 주요 활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입니다. 자, 기획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추수 단계가 있습니다. 기획 준비 단계가 가장 1단계가 되겠죠, 여러분. 집단 구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 단계라고 하잖아요. 시작 단계를 다른 말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중간 단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작업 단계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네, 추수 단계가 뭐죠? 사후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 단계는 이제 종결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보겠습니다. 옳은 것 찾기예요. 집단원 간의 기초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원들끼리 관계 형성이요. 언제 할까요? 네, 시작 단계 때 하겠죠. 시작 단계 때 할 것이다. 기획 및 준비 단계는 집단을 구성한 단계니까 이때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집단에서의 경험, 학습 내용을 뭐한다? 통합하고 강화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집단에서의 경험, 학습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하고 강화하는 것. 강화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촉진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시작 단계가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되게 종결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결 단계에서 통합과 강화가 일어나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집단원 간의 갈등, 직면하게 하고 논의해서 해결해 나간다. 자,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직면하고 논의해서 해결한대요, 해결. 자, 이게 바로 중간 단계의 내용 맞습니다. 중간 단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집단 경험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 내용, 방법을 구성한다라고 했어요. 자, 집단 경험과 관련해서 평가 대상, 내용, 방법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종결 단계가 아닙니다. 종결 단계 때는 평가를 수행하는 거죠.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종결 단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번에 있는 지문을 어떤 걸로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단 경험과 관련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이게 바로 뭐다? 종결 단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오답 노트로 좋아요. 자, 정리가 됐고, 집단원 간의 피상적인 의사소통을 다루고 저항의 동그라미, 저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집단원 간의 의사소통이 피상적이래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초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항을 효과적으로 다룬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말고 다른 단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과도기란 걸 배웠어요. 자, 과도기 때 바로 저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피상적인 의사소통을 다룬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러분 학자마다 단계를 명칭을 다 달리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도기 단계를 말하는 학자가 있고 과도기 단계를 말하지 않은 학자도 있어요. 따라서 5번 지문의 정답은 학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발달 단계에 어떤 학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과도기적 단계를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시작 단계가 있고요. 시작 단계가 있고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과도기적 단계라고 합니다. 과도기, 즉 전환 단계라고 해요. 전환 단계라고 오답 노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집단원 간의 피상적인 의사소통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어 주고 그 다음에 저항을 하니까 저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두 개에서 학자마다 이게 좀 틀리니까 어떤 학자는 시작 단계에 들어있고 어떤 학자는 과도기 전환 단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를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찌됐든 추수 단계는 아니에요. 추수 단계는 종결하고 그 다음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5번에서 둘 중에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과도기로 저는 찍고 싶어요. 과도기 단계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죠.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입니다. 집단원 간의 갈등을 직면하게 된다. 이 직면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작업 단계, 중간 단계 때 많이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논의를 해서 뭐 한다? 해결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간 단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까지 체킹해서 보셨죠? 후반부 문제가 좀 더 어렵잖아요. 지문도 길고.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를 비교한다면 후반부 문제가 좀 더 지문이 긴 문제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집단 상담의 기초는 우리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 이론과 같이 결부해서 충분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